네,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계속해서 ING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린 매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의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선물이 340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딱 그 위치고요. 또 종목 잘 봐야 되고 그 가운데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또 잘 갑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이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종목 얘기를 해야 될지 시장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분. 대신 제가 오늘은 어차피 이 방송을 파생하는 사람보다는 주식하는 사람이 많이 보니까 종목 위주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해외 시장 약세인데 어제 해외 시장은 사실 약세가 아니라 폭락 수준이었죠, 여러분. 나스닥 시장이 21선을 깼습니다. 근데 나스닥 시장보다 먼저 독일 시장이 힌트를 줬어요. 근데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 흐름을 이어주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해외 시장 약세인데 나스닥이 어제 급락하기 전에 독일이 전일 먼저 급락했다. 우리나라는 어제 만기일이었는데 메이저의 포지션상 수급 구조상 종합이 340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제 빠지다가 억지로 올려줬다. 근데 어제 억지로 올려줬는데도 주가가 보다시피 21선을 못 뚫었죠. 도찌형 그림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2021년도에 방송에 나왔으면은 제가 방송하기가 되게 수월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말이 꼬일 때가 있는데 중심이론 6대 필살기, 해외시장 필살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토마토에서 이종복을 아는 분들. 종가에 특히 만기일 날 혹은 월 말일 날 동시호가로 가거나 후장으로 가면서 종합을 억지로 땡기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달이 바뀌면 월초에 빠집니다. 만기일 날 종가로 가면서 억지로 땡기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만기 다음 날 빠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후폭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는 종합이 300 이하에 있을 때 270에서 300 이럴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는 폭락 수준인데 지금은 종합이 340, 50까지 갔다가 400이죠. 430, 450까지 갔다가 지금은 340대로 와 있으니까 제가 후유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제 동시호가에 땡긴 부분에 어떤 후유증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후유증이 나오면 업종 대표주는 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고 종합이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거의 1년여 가까이 늘어지면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빠지면 순간적으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종합을 확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실감실감 빠져버리는 것은 우리가 순간 급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락 추세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급반등하는 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종합이 순간적으로 푹 하고 밀리면 V자형 급반등이 나오면서 종합이 바닥을 치고 좋은 장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순간적인 급락장이 안 오니까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오늘 장도 업종 대표주 약세, 그다음에 자율주행 강세인데 사실 자율주행도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 황하고 마가 그다음에 AMD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쪽 종목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 강세인데 보세요, 여러분. 모토렉스가 무상증자하고
가격 메리트 만들어 놓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이 주식이 원래 액면가 5,000원에 6,000원대 정도에 있었던 주식인데 액면 병합을 해가지고 3만 원대까지 갔었던 게 무상증자 해갖고 가격을 내리고 다시 올려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죠? 예, 이게 전문 용어로 매집해서 장난친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 주식은 박스권을 뚫고 조종을 받고 N자형으로 급등을 하죠. 이게 지금 자율주행에서 제일 센 패턴. 그러니까 자율주행인데 이쪽이 이렇게 세게 가니까 두 번째 패턴이 인포뱅크예요. 인포뱅크도 보시면은 엊그저께 로보티즈였죠. 로보티즈보다 인포뱅크가 조금 더 단위 위에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쪽에 매집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쪽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에 주가가 로보티즈가 여기서 로보티즈가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로보티즈는 이렇게 한 번 더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은 덴고에서 지지를 하고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명분 가지고 치고 가고 이것도 22,000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은 한 방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종복이가 강조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빠졌던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에이테크 솔루션을 최근에 좀 좋게 얘기했는데 요게 세 번째 패턴. 그다음에 마지막이 캠시스. 이 캠시스는 더 완벽한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섹터도 패턴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신고가로 가는 주식은 지금 지수가 불안하니까 좀 거시기 하고 상대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역배열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도 저런 게 많고 에너지도 저런 게 많은 거예요. 제약주도 저런 게 많아요. 메타버스도 저런 게 많아요. 그쪽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보라고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런 식의 네 가지의 패턴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 만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 후유증이 지금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주셨고 관련된 패턴에 따라서 봐야 될 종목들도 대략적인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서 오늘의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CPI 이후를 주목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화요일 날 얘기했는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내가 CPI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죠. 그다음에 FOMC가 다음 주 수목 타이밍이에요. 거기가 이제 FOMC가 있거든요. 저는 FOMC를 기점으로 장이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정도로 한번 보고 이제 있는 건데 지금도 보면 너무 빨리 얘기했죠. 다음 주 화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쯤에 판단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어쨌든 FOMC 전후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좀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쯤 기준으로 장이 좀 밀리면은 그때쯤 기준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나 정도로 한번 보고는 있는데 가봐야 알 것 같고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나오는 CPI예요. CPI 보고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상품주들도 상품 가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아마 높게 나올 텐데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CPI가 높게 나왔을 때 미국장이 흔들리는 정도. 만약에 CPI가 예상치만큼 나오거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 미국장 한번 들리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날 또 갭상승 나올 거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 시간에 계속 강조했지만은 업종 대표주는 FOMC까지 좀 느긋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때쯤 한번 보겠다 이런 전략 한번 나와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데 오늘장 특징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패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명분 잡아가지고 갈게요. 자, 미국 주식들 한번 보면은 요게 미국 주식이에요. 기존에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항생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보여줬는데 지금 화면에 미국 주식이거든요. 정말 가관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줬죠, 여러분. 밀리거나 올라가도 또 밀리는 거 한번 얘기해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한 거 보면 이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전저점까지는 왔는데 여기 기간이 길죠. 여기 기간이 길고 여기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그 다음에 애플보다 인텔을 먼저 봐야죠. 이게 인텔입니다. 인텔도 지금 보면 지금 완전히 꺾여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인텔을 이쪽으로 쭉 가보면은 얘는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위치까지 오긴 왔지만 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형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약하면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AMD입니다. 이거 AMD도 이제 좀 불안불안하죠.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고점에서 산 그려놓고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애플서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애플이 이제 또 다시 전저점 테스트 한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전저점 테스트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전저점 테스트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전저점 테스트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알파벳도 전저점 테스트 해야 되겠고, 이거죠. 이러니 대형주가 가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형주가 언제 갈 수 있느냐? 얘들이 다시 돌았을 때, 돌고 60일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이 돌고 60일을 뚫으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는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는 거고, 뭐 이삭 줍기, 분할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업종 대표주 미리 사 있죠. 그러니까 관망하라고 하는 거고,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업종 대표주의 비중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정도 보고 주워 먹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자율주행, 인공지능, 에너지 막 이런 개별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그걸 못 버티실 거예요. 그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 CPI가 오늘 나오죠?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어쨌든 CPI로 미국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물가 관련주가 다음 주 초반에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물가 관련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료주는 좀 밑에 있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다 내려왔죠, 여러분? 다시 다 내려왔어요. 이쪽 사료주가 그냥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물가를 보고 비료 사료주를 선취매를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란 얘기예요. 그쪽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중에서 밑에서 치고 가는, 어제 내가 로봇 관련주 움직일 때 푸른 기술 얘기했듯이 밑에서 치고 가는 그런 주식을 보다 보면 CIS 같은 주식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CIS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쪽 빼면서 발 빼면서 그나마 관심 있게 보라고 한 게 CIS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M&A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거예요. 패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패턴을 보고 바닥권 강세 섹터를 할 거냐, 아니면 순환매를 CPI에서 순환매를 예측할 거냐, 아니면 FOMC까지 기다렸다가 대형주를 할 거냐,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생각하는 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세 가지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